추천을 드려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교재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이 영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영상을 기획했던 이유는 이게 추천드릴 만한 교재랑 그렇지 않은 교재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요. 열심히 만드신 그 교재가 구리다 이렇게 평하긴 좀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교재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교재는 좀 도움이 좀 별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왕 구매하실 거면 추천드리는 목록 안에서 사셔라 제발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영상인데 매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어오고 있네요. 지난번에 올릴 땐 학년별을 제 맘대로 뺐거든요.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학년별 영역별로 준비해 봤으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문학 1학년입니다. 1학년의 문학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문학 개념 학습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끼워 넣어준다면 내신에 나오는 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조 학습까지 해주시면 좋다. 그 중에 첫 번째, 문학 개념 학습을 위한 교재를 찾으신다면 얘 추천드린다. 이런 내용이죠. 처음 추천드리는 교재예요. 에듀1에서 나온 백발백중 고등문학 개념서인데요.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문학 개념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단 깊이가 깊다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 항상 문학 개념책은 요 구성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개념 나와 있고 문제 풀고 끝. 요 끝까지의 한 사이클을 하면 나름의 그 단원의 문학 개념이 머릿속에 쌓이는 요런 구성을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성을 충실하게 지키는 책이 잘 없습니다. 근데 지키는 거죠. 특히나 OX 문제, 단답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제작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시면 문학 개념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는 요런 교재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동안은 그런 구성을 지킨 책으로 거의 유일하게 얘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렸었는데 요것과 요것 중에 그래서 넌 뭘 더 추천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만약에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백발백중 고등문학 개념서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도 좋아요. 얘랑 얘 중에 좀 더 호감 가는 거 사시되 만약에 제 의견 따라 사신다면 얘를 사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이 정도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시가 중에 시조 파트 공부하신다면 요 책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뒤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법 고전시가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무조건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2학년 때 작품 공부에 대한 교재 추천을 해드릴 때도 얘를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앞에 깔아놓을 거예요. 국어 독해 원리 고전시가 굉장히 잘 구성된 책이고요.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OX 문제, 단답형 문제. 아니 이게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독학을 하잖아요. 수업용 교재라면 조금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독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문제 풀고 끝. 요 구성에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고1인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시조 파트만 뽑아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좀 괜찮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필수 고전시가에 대한 학습을 1학년 때 끝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재 강력 추천입니다.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뭐 유명한 책이죠. 문제풀이도 해야 되니까 문학 기출문제풀이 하실 때 요 교재 사셔도 괜찮다. 습관 형성까지 같이 해주니까 좀 플러스 알파의 이득이 있다고 봤고요. 유명한 책이니까 같이 풀면 친구들과 유대감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기출문제지 아무거나 괜찮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걸 안 살 이유도 딱히 모르겠다. 옛날에는 너무 유명하니까 추천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유명하다고 해서 추천 안 드리는 게 더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추천 안 할 이유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문제풀이 교재는 추천드릴 수 있겠다 해서 아마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1학년 여기까지고요. 2학년 문학입니다. 2학년이 되면 추가되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작품 공부죠. 필수 작품들을 다 공부해서 최대한 많은 문학적인 경험을 쌓아놓는 거. 물론 문학 개념 학습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1학년 때 어느 정도 완수를 했다면 작품 공부를 하시는 게 무조건 맞다. 책 더 말씀드릴 게 없겠죠. 거의 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냥 누구나 공부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좀 웃길 정도로. 네, 추천드리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대시를 우린 이렇게 부릅니다. 필수 현대시. 이 책이 기준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시키는 대로 이 책에서 모르는 내용을 하나도 없게 한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해와 감상
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용은 꼭 다 읽고 내 걸로 만드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 가능하겠죠.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문제도 같이 학습하시면 되는데 해법문학 Q 해가지고 문제집이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 가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풀이만으로도 작품 학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고전시가 공부한다면 역시나 해법문학 고전시가를 하시되 이게 해법문학 고전시가만 하라고 많이 추천드려 봤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도 고전시가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느끼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죠. 고전시가 학습을 조금 더 독학 기준으로 할 때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생각한 게 국어 독해 원리 고전시가를 한 바퀴를 끝내시고 그 다음 해법문학 고전시가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끝내는 요 커리큘럼을 한번 생각해봤죠. 순서는 얘 먼저 얘 나중에 두 교재가 다루는 작품이 많이 겹치죠. 겹쳐도 돼요. 그냥 구성만 다르면 우리는 꽤나 새로운 내용처럼 또다시 공부할 거거든요. 두 번 공부하는 건데 같은 책을 2회 독하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니까 가성비는 약간 떨어지지만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아마 고전시가 공부는 꽤나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두 단계로 해라 이런 내용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문학 문제풀이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예비 매산문을 풀었다면 이번엔 매산문을 풀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추천드리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는 교재라서 추천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친구들과의 유대감 보너스거든요. 같이 한번 친구들과 같이 양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풀었니? 난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 내용 좀 어렵지 않았냐? 이 내용은 쉬웠는데 이렇게 나눠가면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문학 3학년인데요. 3학년은요 당연히 연계작품 공부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요거 수중특강 평가 문제집 얘가 미쳤어요. 이 이름으로 나오는 이 교재들이 회사별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의 이 평가 문제집이 가장 폼이 좋더라 해서 추천드려봅니다. 상하까지 있고요. 그 상하 다 구입하셔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고 하시면 연계작품 공부가 붕 떠있는 느낌 잘 안 들 거예요. 뭐까지 살 필요도 없냐면 사용설명서 있잖아요. 사실 필요가 없고 평가 문제집 이것만으로도 문학 작품 분석과 문제풀이까지 다 완수할 수 있다. 추천을 드려봅니다. 요 정도고요. 그 다음 요거 요 녀석 만약에 다니는 학원이 있다. 그리고 뭐 교류하고 있는 학원 강사가 있다. 이런 분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독학을 하는데 문제풀이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 책도 추천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 고전시가 현대시가 하나로 묶여있고요. 또 소설들은 또 소설들대로 따로 묶여있는 이런 교재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사셔서 한다면 뭐 문제풀이의 목마름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천드리는 교재니까 확인해보시면 괜찮겠네요. 연기작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산문에서 푼 거 아니야? 예, 겹칠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형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또 풀거든요. 같은 문제집 또 풀어라. 안 풀어요. 형식 바꿔서 한번 풀어봐라. 또 새로운 것처럼 풀어요. 요런 걸 이용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학년을 나눠서 매산문 풀었으면 그 다음 마더텅을 풀어봐라.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롭게 그냥 다 뽑아서 풀어도 돼요. EBS에서.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 얘는 좀 특이한 건데요. 사설 모의고사가 뒤에도 말씀드려요. 문제라는 건 두 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기출과 비기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출 문제는 풀고 풀어서 답이 다 기억나. 물론 선생님들은 말하죠. 답이 다 기억난다고 해서 너 공부가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이 기억나는데 어쩌라는 거냐? 텐션이 안 나와요. 그럼 전 말씀드리죠. 기출과 비기출을 같이 하면 된다. 기출은 공부 느낌이라면 비기출은 낯선 문제풀이 연습 느낌이면 좋잖아요. 근데 요 비기출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이 많이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학을 하는데 또 자료 부족에 허덕인다. 그러면 요 교재를 추천드린다. 근데 얘는 좀 디테일이 있어요. 2022년까지만 아마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전 판까지는 뭐 비상, 대성 이런 것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 종로 이투스만 들어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아직 팝니다. 실물 서점에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 서점 검색해본 결과 아직 판매 중으로 떠요. 실제로 그 판매 중이 판매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매가 가능하다면 가성비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얘는 그냥 모의고사 한 회분의 형태로 쭉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푸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2022년을 꼭 생각하시고 수능기출 맞네. 근데 여기 사설이란 말을 꼭 확인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아마 가성비 좋은 내일 막풀 문제집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2023년 버전은 사설이 써있는 게 없더라고요. 계약이 끝난 것 같고요. 2022년이라고 써있는 걸 꼭 구매하셔야 된다. 딱 이렇게 생긴 걸 구매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추천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냥 고3의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걸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퀄리티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이감, 상상, 바탕, 한수. 뭐 우열을 가리기도 되게 어렵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몰라요. 이 중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을 인터넷에서 계약해서 뭐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 또 학원을 통해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고 거래를 통해 구매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 뭐가 더 좋다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단과 할 때 이감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취향 차이인 것 같고 저는 이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다 포함되어 있어. 독서도 마지막엔 이런 화면으로 끝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문법입니다. 문법의 1학년 그동안은 다른 책을 추천드려 왔었죠. 이 책이었어요. 개념 있는 국어 문법. 우수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책이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저는 이 책이 더 쉽고 접근하기 좋다는 거 알았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책이 좀 구리다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공부하면 좀 체계가 안 잡힐 텐데 공부가 되는 느낌은 나지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걸 이런 판단을 해왔던 건데 얘와 함께라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1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두 교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얘를 기준으로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찾는 거죠. 이 구성으로 독학을 하셔도 아마 어렵지 않게 문법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쉽게 구구절절 써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나름의 체계 있게 엄청 빡 한쪽에 정리해놓고 귀찮은 문제풀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서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시너지가 날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왼쪽을 먼저 읽고 이해한 다음에 오른쪽에 한눈에 보면 이런 체계구나 문제 풀어보고 끝낼까?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체계를 먼저 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을 대충 해놨어? 이거 자세하게 좀 읽어볼까? 떠먹는 국어 문법으로 그때 가셔도 되고요. 요 두 가지의 콜라보가 있다면 혼자서도 국어 문법을 정복하는데 별로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념학습용이고요. 나름의 확인 문제풀이까지를 같이 다루고 있는 이런 교재니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해야죠.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다담 언어와 매체 800제 뭐 여러가지 기출문제를 나름 단원별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니까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가지 기출문제집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로 푼다면 1학년의 문제풀이 완성을 위해서는 이걸 푸시는 게 좋겠다 인 거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1학년 때 이거 했으면 이젠 다양한 궁금증도 자라날 것이고 심화적인 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개념 있는 국어 문법 계속 두고두고 볼 책으로 이제는 만나셔야 된다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하고 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학년 때 처음 시작해 그러면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으로 하세요. 난 처음 시작이 아니야 한 바퀴 돌렸다고 두 번째 바퀴는 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는 거의 뭐 대적할 책이 없을 정도로 가장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확인 문제도 나름 괜찮아서 개념 있는 국어 문법 추천드립니다. 개념 있는 국어 문법만 하면 공부가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개념 학습은 계속 해줘야 되고 또 그 계속하는 가운데 첫 번째 완료도 뭐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확인 문제풀이. 이게 완료를 알려야 합니다. 확인 문제풀이에 가장 좋은 책 이 두 권을 추천드리는 거죠. 개념 있는 국어문법 드릴북, 문제로 국어문법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한번 하시면 돼요. 왜 아무거나 하라고 하는가? 그 다음 학년에 또 이 페이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안 푼 거 이젠 풀어라 라고 해서 결국 고3까지 가는 가운데 두 권을 다 풀게끔 그렇게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됩니다. 단 단어를 맞춰가면서 개념 있는 국어문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요 두 책 중에 한 책에서 찾아서 푸는 거죠. 연결이 잘 되는 건 얘긴 하겠죠? 근데 요 문제로 국어문법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확인 문제들의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좀 집요하고 좋아요. 추천을 매년 들어왔던 책이죠. 되게 좋은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 번 더 드리게 됐네요. 고등이라고 써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여기 고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등도 문제로 국어문법이 똑같이 있어서 구별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문제 풀이했으면 객관식 문제 풀이 해라. 요번엔 요 책으로 추천드린 거예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루고 있는 문제 풀도 결국 같죠. 기출문제니까. 근데 배열 순서나 여러가지 편집이나 다를 거라서 새롭게 보는 문제처럼 느껴질 거고요. 겹치는 문제를 저도 잘 몰라요. 두 번 겹치게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책까지 추천드리고요. 요 책 구성 좋더라고요. 추천드릴만 하다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니까 여기도 간단한 개념 정리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기에 괜찮을 것이다. 3학년 아까 봤던 페이지잖아요. 네, 똑같고요. 개념책은 똑같이 하시되 여기서 아까 안 풀었던 거 선택해가지고 하나 푸시면 되겠다. 네, 그것까지 풀어야 같이 해야 끝나요, 여러분. 개념 공부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끝나면
천재죠. 계속 했는데 안 끝난 상태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안 끝난 상태를 좀 줄이기 위해 확인 문제풀이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덜 끝난 부분이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개념학습을 위해 이 책은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막 풀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틀리잖아요. 혹은 조금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절대 문법에서만 말씀드리는데 해설집 보러 가지 마시고 바로 이 책으로 돌아가세요. 이 책에 돌아가서 앞뒤 내용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빈틈이 잘 메워지면서 단단한 개념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얘도 공부했고 얘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었죠. 에서 끝나버리니까 개념학습이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데서 틀려. 바로 돌아가세요. 개념서로 망설임 없이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의 모습. 그게 문법 공부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해설지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해설지 보니까 알겠어 이러고 끝내는 사람들은 계속 개념의 부족을 아마 수능 직전까지 호소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불안해서 엄매 공부 어떻게 합니까? 개념서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회차별로 언어와 매체 이렇게 풀어서 연습해야죠. 고3 때는. 그전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회차별이 아니라 단원별, 영역별이었다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회차별로. 뭐 똑같은 거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와도 몰라요. 그냥 푸시면 돼요. 기출학습의 연장선이니까 푸시면 될 거고요. 이 이후에 기출 아닌 것들 추천드리게 돼 있죠. 이렇게. 얘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세 가지를 다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 좋아요. 다 엔제라고 해서 기출이 아닌 문제들인 거죠. 안 풀 이유가 없어요. 기출을 몇 바퀴를 돌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엔 이제는 새로운 문제, 낯선 문제 풀어봐야죠. 처음으로 제가 보고 이 사설 문제 중에 좋다고 느꼈던 건 이 책이긴 한데 얘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매년 나오는데 안 풀 이유가 없는 책이고요. 요 세 가지는 순서의 문제일 뿐 다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 추천드린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성비는 최고예요. 의외로 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기출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그 연도에 개념학습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가끔 하기도 하죠. 여기서 다룬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수특 언어 매체에서 다룬다 하면 그건 출제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니까요. 평가원 시험이든 아니면 진짜 수능이든 간에 출제 되기엔 충분하기 때문에 언어 매체 수능 특강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되겠네요. 독서입니다. 독서는 1학년 때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만 잘 형성하시면 되고 많이 풀면 돼요. 꾸준히 많이 풀기가 목표지 당장 무언가 엄청난 고수가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닐 거거든요. 오타가 난대요. 문학 기출이 아니라 비문학 기출, 비문학 독서 기출이네요. 복붙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삼문이 아니라 매삼비겠죠? 이 내용이고요. 예비 매삼비 안 풀 이유가 없다.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풀어라 하는 거고요. 책에서 시키는 대로 그 플래너 지켜가면서 풀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 이런 교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발견한 책이에요. 배경지식의 중요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런 입장도 공감합니다. 배경지식 없이도 비문학은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능력을 키워야지. 맞아요. 근데 배경지식이 있을수록 편한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한 후에 최대한 많은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상태인 것도 맞는 거죠. 근데 배경지식을 그냥 따로 공부하듯이 하면 효과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제시하는 그런 형태대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지문도 있고 문제풀이도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경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막 그림도 있고 되게 화려하고 좋아요. 책이 굉장히 구성이 깔끔하기 때문에 요 교재는 1학년 때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셨으면 됐고요. 다 보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죠? 예비라면 예비가 아닌 겁니다. 안 풀 이유가 없어요. 기출문제집 계속 꾸준히 습관 형성하면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다면 아우 굉장한 학생이죠. 근데 벌써부터 생겨나게 될 거예요. 기출 다 알아서 지겹다. 비기출을 시작해봐라. 근데 비기출을 시작할 때 좀 부담 없이 시작하면 좋잖아요. 올림포스 독서. 기출문제집은 아니기 때문에 EBS만의 지문이 들어있을 거고요. 비기출 독서 지문인데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을 공부해보고 문제 풀어보기에 알맞은 교재가 아닐까. 가성비도 좋잖아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매산비에서 다 봤는데 문학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식 바꾸면 새로워요. 여기서는 매산비 마더텅 이렇게 추천드렸지만 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집에서 독서지문 공부를 꾸준히 양을 지켜가며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전 영상에서는 여기에 끼워 넣었었거든요. 제 전자책을. 근데 이번에 그 끼워 넣는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뭐 방법 학습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책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수업이나 아니면 그런 걸 다룬 좀 특이한 책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건데 댓글에 이런 걸 왜 추천하냐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뺐어요. 네, 뺐고요. 여기까지 추천드린 후에 그 이후에는 요거죠. 이게 피렘 독서 좋거든요. 좋은데 제 생각입니다. 얘를 먼저 보면 구려요. 자기가 기출을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 번 본 다음에 기출에 대해 자기가 할 말, 자기가 풀어낸 경험, 자기가 풀어낸 뭐 어떤 생각들 이 정도는 있어야 보고 대화가 되거든요. 내 생각이 먼저 있어야 이 책에 있는 생각과의 대화가 될 거예요. 같이 나누는 과정이 돼야지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이식받는 과정이 된다면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써있는데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낯선 지분 만나면 못 풀겠다. 이런 느낌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여기서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자기의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으려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설지가 뭐 아예 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삼비, 마더텅 이런 일반적인 기출문제집으로 먼저 학습을 마치신 후에 적어도 2번은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상세한 해설서가 들어있는 책 종류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가 왜 나와 싶겠지만 입에 수능 특강 독서, 비기출, 엔제 공부하기에 꽤나 좋아요. 그리고 결국 여기 있는 게 나오면 거 봐라 수특 독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오가잖아요. 그 거 봐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공부해 두시는 게 좋죠. 공부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끝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할만한데 우선순위가 기출보다 높지 않을 뿐. 그리고 수능 특강의 또 다른 책들 문학이나 선택 과목 책들에 비해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갈 수 없을 뿐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문학 때도 추천드렸었는데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2022년이어야 됩니다. 여기 써있는데 2023년에 계약이 끝난 것 같고요. 종로 이투스만 있긴 해요. 근데 자신이 자료 부족에 허덕인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엔제 느낌의 문제집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라면 좋아요.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면 독서, 문학이면 문학. 뽑아서 풀어도 되는 정도의 내용이 되죠. 그 다음은 이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출은 처음엔 풀겠죠. 근데 이후에는 공부의 대상이잖아요. 이제 이 풀이 연습할 무언가가 필요하고 낯선 지문에도 계속 자신이 연습한 방법들을 적용해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단 말이죠. 사설, 비기출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안 풀 이유가 없다. 기출만이 중요해. 기출만 해야지. 옛날 얘기고요. 기출을 먼저 해야지. 저 이것도 좀 옛날 얘기라고 봐요. 어느 정도 먼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출이랑 비기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기출 다 끝날 때까지 비기출을 못 건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 될 거고요. 어떤 회사를 특정하게 추천하진 않겠지만 저는 얘를 쓰고 있다 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겠네요. 사설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그냥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거 그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학원을 통해 오프라인 컨텐츠 구입하는 거 그것도 그게 더 좋다고 하긴 하죠. 근데 뭐 차이를 많이 줄여나가려는 정책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합법과정문 왜 3학년만 해놨냐면 1, 2학년 때 어차피 합법과정문 공부 안 해요. 기출이고요. 비기출이고요. 비기출입니다. 수능 특강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귀찮은 내용일치 연습을 돕는 최고의 교재. 이게 유형이 기출처럼 딱딱딱딱딱 떨어지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수능 특강이 구린 책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틀리는 건 유형이 지켜지는 그런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무지성 내용일치를 요구할 때 그때 틀리잖아요. 그런 틀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미리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 수능 특강 합법과정문은 그런 연습을 굉장히 잘 도와주는 책이죠. 추천드립니다. 합법과정문 요 하나 둘 셋 이거면 돼요. 매일매일 시간 지켜가며 양을 지켜가며 문제 푸는 그런 작업을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휘력 전학년 국어 어휘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필요한 사람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써놨듯이 가장 효과적인 어휘를 잘 선별한다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구성 공부하고 간단하게 문제 풀고 확인해보고 넘어가고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더 좋은 책이 많다고 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얘를 추천해왔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는 뭐 공간이니까 한 번 더 추천드린다면 이 녀석 추천드릴 만하다 해가지고 요걸로 해서 어휘력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학년별로 영역별로 타임스탬프 찍어 놓을 테니까 이 교재를 왜 어떤 이유에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활용할 때 약간의 뭐 주의사항이 있는 교재가 있다면 그것도 다 말씀드려 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안녕. 도움되시기 바랄게요.